10억을 통장에 다 넣어놓고 그것을 다 쓰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써야 그 10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책을 너무나 안 읽죠. 저도 요즘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권 정도는 꼭 읽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책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상승합니다. 책에는 이런 재테크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경험, 이 수십 년간의 노하우나 비법, 이런 것들이 상세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으로도 나의 실력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20, 30년간의 투자 경험, 이 노하우를 책 한 권으로 다 배우고 내 것으로 인풋으로 채워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5권을 읽는다. 그러면 투자 고수들의 100년의 고농축된 투자 경험을 그 책으로 흡수한 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을수록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버스에서나 아니면 퇴근 후 집에서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기보다는 미래의 나의 풀을 더 축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많고 나는 왜 안 될까 자책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이나 드라마 시청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고 또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자로 살고 싶고 아니면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해서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또 노후에 나의 가족들과 돈 걱정, 시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부자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모여서 지금 현실, 이 시점을 결정하고 지금 현실, 이 시간들이 모여서 내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 자투리 시간들을 드라마 보는 시간들, 게임하는 시간들, 친구들과 술자리, 아무런 생산성 없는 그런 잡담들을 주고받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젊은 나이부터 악착같이 절약하면서 책을 사고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대출도 열심히 굴려가면서 소액 투자도 과감하게 해보고 월세도 받아보고 또 시세 차익을 보면서 점점 더 큰 부를 축적하는 입구에 들어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나쁘다고 비하할 수는 없겠지만 틈나는 이런 자투리 시간에 게임하고 드라마나 넷플릭스 보고 허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미래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의미한 시간들을 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시간들, 현재의 행동들의 책임은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세게 말하면 조금 거지같이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저는 젊은 나이에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이렇게 절약하면서 자린고비 같은 삶은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미디어에 너무 다들 10억, 20억 이래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 그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10억 만들기, 10억 목표 이러니까요. 근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10억을 통장에 다 넣어놓고 그것을 다 쓰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써야 그 10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더라도 10억을 다 쓰려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요즘 너도 나도 10억, 20억 이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정말 10억을 목표로 잡고 재테크나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짐하고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닌 일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행동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미래의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전략하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난하고 불행한 때, 부자이면서 불행한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또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불행은 조금 막을 수는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은 화목하고 주어진 환경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과정이 비춰지고, 반면 부자들은 가정에 불화나 아니면 문제가 많고 심성이 조금 나빠 보이고 결국 마지막엔 그 집안이 망하는 그런 스토리를 비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이면 뭐하냐? 안 행복한데. 이 말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안 삼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행복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자가 되길 희망한다면 자기 자신의 멘탈과 마인드셋을 재부팅시켜서 우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보다 행복도가 더 낮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부자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면 부자인 경우보다 행복하기 더 어렵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더라도 동시에 행복에 대한 연습은 별도로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